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납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쉽게 잊히지만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는 밤새 가슴에 맴돌며 잠을 설치게 하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니까 참아야 한다. 가정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오늘은 상처 주는 부부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대해야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지혜를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는 큰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의 아주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은 밥을 한 숟갈 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거야? 반찬이 왜 이렇게 단조롭지? 남편은 별 뜻 없이 던진 말일지 몰라도 아내의 마음은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는데 늘 불평만 듣는구나. 반대로 남편도 상처를 받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대자 아내가 무심히 말합니다. 왔어? 밥은 알아서 챙겨. 그 순간 남편은 느낍니다.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집에서는 환영받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이 집에서 단지 돈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렇듯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서로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괜찮겠지. 가족인데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 마음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큰 사건은 드러나기라도 하지만 작은 말과 태도로 생긴 상처는 오랫동안 쌓여 결국 관계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종이에 생긴 작은 얼룩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지워진 듯 보여도 빛을 비추면 여전히 흔적이 남습니다. 부부 사이의 작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웃고 넘어가도 마음속에는 자국이 남아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술에 취해도 늘 괜찮아라며 웃어넘겼어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남편은 그대로였고 나는 마음이 텅 비어 있더군요.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린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배우자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있으면서 그냥 가정을 위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무심한 말과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마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 부부라는 이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작은 상처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분명히 드러내고 바로잡는 법을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길이고 상대가 나를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부도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경계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대화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동료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에게는 그 예의를 지우고 더 함부로 대할까요?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착각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한 상담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다 존중하는데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자 상담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밖에서는 존중을 지키면서 정작 가장 존중해야 할 아내에게는 존중을 버리셨군요.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망가지고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아프게 해. 나는 이런 대접을 원하지 않아. 짧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만약 친구가 당신에게 넌 왜 이렇게 못났어? 라고 한다면 바로 기분이 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배우자가 같은 말을 하면 우리는 참습니다. 그래, 부부니까 참자. 하지만 그 참음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나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을 버리면 결국 나만 무너집니다. 부부도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선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분명히 세우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람을 존중해야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부도 결국 인간관계이기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세우더라도 이미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참는 것, 다른 하나는 터뜨리는 것.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답이 아닙니다. 감정을 참는 경우, 아내가 남편의 말에 속상했지만 말하지 않고 참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싸움되면 어쩌지. 아이들 때문에 그냥 넘기자. 그 순간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 속에서는 감정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터져 나오거나 사소한 행동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몸도 감정을 기억합니다. 억울한 일을 삼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를 누르면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선택은 사실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길입니다. 감정을 터뜨리는 경우 반대로 어떤 분은 더는 못 참고 폭발하듯 쏟아냅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당신이 늘 문제야. 이렇게 쏟아내면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고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결국 감정은 참아도 병, 터뜨려도 상처라는 거지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하게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때 아내가 당신은 늘 나만 탓해? 라고 말하면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다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힘.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대응하면 10중 8구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고 차분히 마음을 정리한 뒤에 전하면 대화가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데이지만 물을 식힌 뒤에는 편안히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감정도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여러분, 감정은 숨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돕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렇게 내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듯 지나가는 태도에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큰 병을 얻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지금처럼 병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고 묻어두는 건 결국 내 삶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품고 계신가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용기 내어 꺼내어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여러분, 감정은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표현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나 자신도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철학이 들려주는 더 근본적인 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왜 무조건 용서가 답이 아니고 존중과 경계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부부는 참아야 한다. 가정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 여러분도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철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용서만 강조하는 문화의 문제. 옛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남편을 무조건 이해하라는 압박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겉으로는 유지된 것 같아도 속은 병들고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입히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랑은 단순히 오래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서게 하는 뿔이다. 즉, 상대를 나의 소유처럼 다루고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라며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인도를 편하게 걷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차도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경계선이 없었다면 차는 언제든 인도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하게 걸어야 했을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결국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존중이 가능해집니다. 존중과 용서의 차이. 용서는 이미 벌어진 잘못을 덮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애초에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면 남편은 어차피 이해해주겠지 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 다시는 하지 말아줘. 라고 단호히 선을 그으면 남편은 그 경계를 존중하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상처가 반복되느냐, 관계가 성장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참고 용서해야 가정이 평화롭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쌓일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만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인사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20년 넘게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 감사 인사조차 듣지 못하는 삶은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존중을 요구하는 단호한 경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무조건 용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존중은 분명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귀하게 대우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참아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처 주는 부부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대해야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주제로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 습관의 관점에서 작은 말투 하나, 무심한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상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누적되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둘째,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부부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눴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존중도 사라지고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상처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 다루기의 관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되니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걸 나눴습니다. 넷째, 철학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며 진짜 사랑은 존중과 경계 위에서만 자란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용서는 이미 벌어진 잘못을 덮는 것이고 존중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라는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할 때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내 감정을 귀하게 다룰 때 배우자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내 삶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때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그 행동이 아직도 나를 찌른다. 그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결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존중하겠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상대에게도 나를 존중해달라 말하겠다. 여러분이 이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상대도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람을 존중해야만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상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이고 그 존중은 단호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용기를 심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말을 단 한 문장으로 꺼내보세요. 나는 존중받고 싶어. 나는 이런 말이 힘들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